21회차는 챔스까지 걸쳐 있는 회차입니다. 2차전 경기인 만큼 1차전 결과에 따라 감독들의 계획이 전력과는 무관한 결과를 만들 수 있기에 어렵습니다. 부상자 및 알려드리는 정보 신중하게 참고하셔서 접근하시기를 권합니다. 앞선 영상에도 언급드렸지만 사실 유튜브로 영상을 올리게 된다면 실시간으로 정보 업데이트를 해드리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공간을 만들어 보았으니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공유방에 참가하시어 함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회차의 구매 타겟 첫 경기는 리그 일정으로 19일 새벽에 열리는 두 개의 리그 경기 중 하나인 제노아와 베네치아의 만남입니다. 제노아가 토리노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고 승점을 획득했습니다. 이에 하위 경쟁과 더 거리를 벌리며 중위권 굳히기에 들어가고 있고, 이번 상대인 베네치아는 세리에 A에서 유일하게 원정 승리가 없는 강등권 클럽입니다. 베네치아에게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세리에 A와 B를 오가며 무패를 달리는 제노아가 홈에서 6경기 무패 기록과 함께 3연승에 도전합니다. 이 경기는 조금 쉽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승패로 접근하고 싶지만 그 결정이 의외로 까다로운 경기입니다. 제노아가 홈에서 지난 세리에 B에 있을 당시부터 1996년 홈에서 패배한 이후 97년 맞대결부터 홈에서는 베네치아에게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제노아 또한 레테기와 구드문드손이 없어진 이후 득점에 고전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고, 이에 따른 이번 경기 베네치아 공략 여부도 장담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볼로냐와 칼리아리전처럼 종종 의아한 다득점 경기를 한다만 상위 클럽이 아니라면 대량 실점 경기란 홈에서의 제노아에게 나타나지는 않고, 이번 경기에서도 베네치아는 승점을 얻고자 할 텐데 제노아는 선제골만 넣으면 지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난 9월 5라운드 당시 홈에서 2대0 패배를 당한 제노아의 공격은 처참했고, 이번 경기도 피나몬티가 긴 침묵을 깨고 직전 경기 득점했다지만 장담할 수 없는 공격에 베네티차의 포이안팔로는 이적을 했다 보니 서로 빈사라 보여집니다. 언더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라리가 바르셀로나와 라요의 만남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이번 홈 경기가 정말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하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승무패 구매하신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당황하게 만든 마드리드 듀오의 퇴장 이슈로 인한 1대1 무승부가 나왔고, 이에 따라 이번 경기 바르샤가 승리 시 골득실에 의거해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라요가 2025년 4승 1무 무패 포함 리그 9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 이 중에는 레알과 3대3 무승부도 있는 만큼 긴장해야겠으나 그 또한 홈 경기였고 원정인데 심지어 바르샤 원정이라면 2025년 첫 패배를 각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이미 일반 승리는 전혀 의미 없는 배당 수준까지 책정된 매치입니다. 당연합니다. 시즌 8번째 4골 이상의 대량 득점 경기를 펼친 바르샤의 공세는 매섭습니다. 라요가 아무리 탄탄하게 버틴다지만 페드리와 더용이 완전히 복귀하고 야말이 온전한 성장을 마친 바르샤는 정말 매섭습니다. 이번 경기는 심지어 리그 1위 탈환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홈에서 열리는 매치라면 플리크 감독은 이 경기를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챔스도 16강이 치러지는 지금 일정이 없다 보니 여유롭게 다음 라운드에 23일 붙을 라스팔마스 원정에만 3일 간격으로 치러야 하는 코파 준결승 AT와 대결을 위한 로테이션을 일부 기용할 테고, 이번 경기까지는 완전한 전력으로 홈에서 학살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최소 1 핸디캡 접근을 노리면서 개인적으로는 3대0까지 바라보는 이 핸디승도 고려할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경기는 2월 19일에 있을 챔스 16강 2차전 첫날 배정받는 경기들 중 첫 출발을 알리는 AC 밀란과 페예노르트의 만남입니다. 1차전에 친정팀을 상대로 히메네즈를 출격시킨 밀란이 오히려 1대0 패배를 당했고, 홈에서 리드를 잡는 데 성공한 페예노르트의 전반 버티기 침대 축구가 예상되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극강의 산시로에서 이탈리아 클럽의 상성까지 약한 페예노르트가 과연 버티기에 성공할지가 궁금해지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산시로에서 10월 말부터 7승 5무 무패의 AC 밀란이 역전극을 노리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상대인 페예노르트는 50년 만에 챔스 본선에 오른 이 대회에 정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선 포함 챔스 대회 원정에서 17경기 딱 3승밖에 없는 원정 부진은 이번 경기 발목을 잡습니다. 사실 승리는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뒤처진 밀란이 빠르게 동점을 잡기 위해 엄청난 압박을 할 테고 초반에는 지키는 입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메네즈까지 내어준 상황의 이탈리아 원정은 심지어 6경기에서 5패를 당하는 열세까지 있고, 이번 경기 0대1로 정규 시간을 맞춰도 페예노르트는 그 이후 변수를 계획하는 교체까지 쓸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히메네즈의 로테로 휴식까지 준 플리식과 레앙의 전체 기용까지 모두 고려하면 AC 밀란의 2차전 정규 시간 승리는 당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1차전 챔스 모든 매치를 통틀어 득점 기대값이 1.06점으로 최저 경기를 펼친 양팀의 경기였다 보니 AC 밀란의 핸디승은 장담할 수 없고,
언더를 먼저 고려하면서 고배당은 1핸디물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아탈란타와 클리브리의 만남입니다. 먼저 아탈란타는 지난 홈에서 칼리아리와 매치를 방심하며 로테이션을 돌려 경기를 시작했고 후반 더룬을 포함해 에데르손까지 모두 투입시켰으나 결국 0대0 무승부를 당했습니다. 루크먼 이탈 이후 홈에서 득점력이 급감한 아탈란타인데 클리브리에게 이미 극장 PK로 2대1 패배를 해 한 점 뒤처진 상황에서 최근 챔스 5경기 딱 1패만을 맨시티에게 당한 클리브리를 뚫어내고자 합니다. 이 경기는 클리브리가 2대1로 1차전을 리드하며 마쳤고 아탈란타는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루크먼이 없습니다. 데케텔라르가 정말 분전해줘야 하고 로테이션을 돌린 이유를 이번 경기 증명해야 하는데 클리브리가 이탈리아 원정 7경기 2무호패로 한 번도 못 이겼음에도 최근 성적으로는 유벤투스와 0대0 무승부를 포함해 챔스 3승 2무 1패로 맨시티의 패배가 유일했습니다. 이번 경기도 한 점을 앞서는 상황에 조급하지 않을 것이라 보여지고 오히려 1차전 홈에서 아탈란타를 압박하는 모습은 아탈란타가 주말 칼리아리에게 당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번 경기도 수비 라인은 지키고 미드필더들이 압박과 라인 복귀에 조금만 신경 쓰며 노력한다면 전반을 참사 없이 넘기고 이 경기 정규 시간 스코어는 아탈란타가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코파 포함 루크먼 이탈과 동시에 득점이 폭락한 아탈란타라는 이른 시간 동점을 만들고 클리브리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2.5점 언더로 먼저 접근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미넨과 셀틱의 만남입니다. 레버쿠젠을 상대로 처참한 공격을 보여주었으나 원하는 바를 이루며 0대0 무승부를 거둔 미넨입니다. 그리고 1차전 셀틱 원정을 1대2로 마친 미넨이기에 홈에서 빠르게 한 골을 넣고 여유로운 운영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셀틱은 팀의 핵심 골잡이를 팔아넘기고 아일랜드산 케니를 영입하며 공격 보강을 했다지만 이번 경기 독일 원정은 아일랜드 클럽에게 늘 지옥이었기에 챔스 여정의 끝이 보이는 2차전 같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콤파니 감독이 초반 압도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후반은 여유롭게 챙겨가고 싶은 경기입니다. 이미 2대1로 앞서는 상황에 3대1 합산 스코어까지만 만들어 놓는다면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레버쿠젠을 상대로 지치는 경기를 펼친 미넨의 선수들의 로테이션을 돌려주고 싶을 테고 올리세와 무시알라는 최우선 관리를 받은 선수들이기에 이번 경기도 선발로 나와서 전반전의 골로 성과를 내줬으면 할 것입니다. 독일 클럽 상대 3무 12패의 15경기 성적을 가진 셀틱이 전통 강호 미넨을 상대로 대이변을 만드는 것은 무리일 것이고 이번 경기 1핸디승까지는 당연히 주력으로 가져가야 하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이후 운영 자체는 미넨이 템포를 늦출 수 있기에 1핸디승 이상은 노리지 않습니다. 물론 미넨의 진짜 강점은 최근에는 흔들리고 있으나 홈에서 공격이 아닌 오히려 수비이고 다이어 선발이라는 미친 콤파티의 결정이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무실점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것은 그 이상의 핸디캡 도전에 참고하실 만한 견해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벤피카와 모나코의 만남입니다. 로테이션을 과감하게 돌리며 이번 챔스 홈 2차전 경기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 벤피카입니다.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며 여유가 있다지만 모나코가 지난 주말 입장골 허용 이후 퇴장과 함께 7대1 대역전 학살극을 펼치고 기세가 올랐고 챔스 첫 5경기 12골 이후 침묵하던 득점을 다시 끌어올릴 명분과 기세를 얻었다 보니 이번 챔스에서도 대반전 드라마를 꿈꾸며 포르투갈로 떠납니다. 이 경기는 이미 기준점이 3.5점이 넘어갈 만큼 치열한 골싸움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경기입니다. 벤피카는 홈에서 바르샤도 압박으로 잡을 뻔했던 모습을 보였고 모나코는 원정이지만 한 점 뒤진 경기를 바꾸기 위해 전력으로 압박할 것이 뻔합니다. 벤피카에게는 바르샤와의 경기와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파블리디스를 포함한 전방 자원들의 빌드업 방해가 모나코의 실수를 또 만들어야 하는데 그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모나코의 챔스 원정 6경기 중 5경기에서 2골 이상의 실점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모나코에게 어려운 경기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벤피카가 한 골 앞서 나가고 난 이후 지키는 싸움을 하다가 후반 침대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는 서로 경기 스타일을 떠나서 디마리아와 발을 포함해 부상 병동인 벤피카의 스쿼드가 더 가능성을 올리고 3.5점이라는 기준점이라면 이번 경기 주력 경기로 벤피카의 언더를 뽑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 제작을 회차가 업데이트 되기 전 조금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그렇기에 배팅지 준비가 되어지지는 않았으나 이번 경기 주력은 언급드린 벤피카 3.5점 언더가 될 것이며 조합은 이를 중심으로 미넨 1핸디승과 바르셀로나 1핸디승이 될 것 같습니다. 고배당 조합까지 회차가 업데이트 된다면 승무패 영상에 첨부해서 다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